한뼘 정도를 하고 여기에다가 반드시 물을 줘야 돼. 지금 물 안 주고 심으신 분들은 중간에 물 주지 않으면 저게 몸살을 알아요. 최대한 죽지는 않지만 몸살을 알아요.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수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물을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다음에 또 오실 때는 일주일 있다가 오든지 아니면 2주 있다가 오실 거예요. 2주 있다가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죽어요. 2주 있다가 와서 보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지급하고 물을 주고, 여기는 이 토양이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제가 8군데를 다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이 토양이에요. 작물이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양이 돼야 돼요. 다시 좋아야 돼요. 근데 이 농장은 우리 서울 경기도 인근에서 제일 그 농장 중에 좋은 토양입니다. 아주 좋아요. 우리 비가 어제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쫙 빠졌어요. 그죠? 이게 좋은 토양이에요. 대신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주 물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시들어지겠죠. 물이 잘 빠집니다. 이런 토양에서 작물들이 잘 자라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은 매일같이 물을 주잖아요.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물을 못 주잖아요. 그죠? 물을 못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못 오면 연명한테 반드시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전화번호도 서로 나누고 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상추를 심을 때 물을 줘야 된다고 했죠. 상추는 나중에 5월달에 여러분들이 고추를 심어요. 고추도 마찬가지로 물을 줘야 돼요. 모종이죠. 모종을 심는 거예요. 저렇게 모종을 심는 거죠. 모종을 심을 때는 반드시 여기서 물을 떠다가 이 도로 뚜껑을 열고, 도로 뚜껑을 열어야 돼요. 도로 뚜껑 안 열고 분사되는 구멍이 막히죠. 뚜껑을 열고 바로 가까이 대고 물을 충분히 줘야 돼요. 충분히 흠뻑 주고 물이 닿으면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어요. 심을 때 여기 하나만 제가 뽑을까요? 열심히 심으셨는데 하나만 뽑겠습니다. 이거 뭐가? 이게 물을 씻고 나서 저게 되면 안 돼요. 씻고 나서 저게 되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물을 많이 갖다 줘도 그때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종 다시 하자. 하나만 뽑겠습니다. 아, 여기다 심어보시려고 하나. 씻고 줬나요? 저기 보이지 않나? 물 씻고 줬어요. 이 농가. 아니 저희 한명 못 들어가지고 나중에 줬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심었으면 가시기 전에 충분히 더 주셔야 돼요. 저로 뚜껑을 닫고, 이게 이제 저로 뚜껑을 닫아야 돼요. 열면 안 돼요. 저로 뚜껑을 닫고 충분히 물을 줘야 돼요. 더 주워야겠다. 지금은 괜찮아요. 왜냐면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씻고 줘도 괜찮은 거냐면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여기 밑에 수분이 충분히 올라와 있어요. 이때 주게 되면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밑에까지 쭉 내려가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주 건져 있을 때 물을 주게 되면 흘러나가겠죠. 막이 형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깊이 물을 몇 바퀴 갖다 줘도 밑에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3cm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줘봐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멍을 파고줘야 되는 거예요. 구멍을 파고주는데 지금 모종으로 여러분들 가져왔어요. 이렇게 모종으로 가져왔어요. 이 모종을 빼실 때 잘 빼야 돼요. 밑에서 눌러서 빼야 되겠죠. 그죠? 이 네트, 이 모양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뺄 때 이 모양이 깨지거나 흐트러지면 안 돼요. 뭔 소리 알아요? 이 뿌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밑에서 이거를 눌러야 되겠죠. 그죠? 왼쪽 손으로 누르고 오른쪽 손으로 뽑아야 되겠죠. 뽑으면 이렇게 잘 나와요. 이 부분은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심을 때도 기존에 덮여져 있는 이상 흙을 덮으면 안 돼요. 이거 좀 더 덮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기존에 덮여 있는 흙보다 더 덮게 되면 좀 우리가 그만큼 컸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와서 물을 줘야 돼요. 그죠? 이쪽에 와서 물을 줘야 돼요. 물을 주게 되면 저으로 줘요. 그러면 이게 흙이 튀어요. 그죠? 위에서 이렇게 주신 분들도 있어요.
가까이 대고줘야 되는데 위에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그러면 흙이 튄단 말이에요. 흙탕물이 튀어서 이 안에 생장점으로 들어가요. 이 안에 생장점으로 들어가서 생장점이 흙탕물을 뒤집어 쓰게 되면 안 되겠죠. 뚝이다.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깊게 심으면 안 돼요. 최소한 기존에 덮여져 있는 양만큼만 구위까지 심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얇게 심는 게 좋아요. 그게 오히려 나아요. 그리고 더 깊게 심으면 뭐가 문제냐면 깊게 심을 때 옆에 있는 흙이 덮이면 여기에 상처가 나요. 그래서 상처 부위로 병균이 침입을 해요. 병균이 침입을 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지금 기존에 여기에는 작년에 농사를 무슨 농사를 졌는지 모르잖아요. 모든 균들이 있다고 봐요. 단균들이 있다고 봐요. 그런 균들이 들어가서 상처 부위로 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주고 그리고 기쁨은 몇 되겠죠? 기쁨은 몇 번서 이렇게 기존에는 덮어져 있는 양만큼만 심어야 돼요. 이렇게만 놔둬야 돼요. 눌리면 안 돼요. 또 이것도 눌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넘어가지 말라고 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을 주게 되면 나중에 이 다져져서 활착이 안 되고 물을 주게 되면 물이 빨리 심어가지 않아요. 흘러 내려가 버리죠? 반드시 이렇게 심어야 돼요. 깊게 안 심었죠? 올려만 놨죠. 올려만 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종작 파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종자가 있어요. 종자. 여러분들 지금 거의 씨앗으로 산 것 같아요. 그죠? 씨앗으로 샀어요. 씨앗은 지금 파종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씨앗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조그만 아주 작은 종자예요. 그죠? 상추종자나 지금 그 저온성 종자들은 거의 적어요. 상추, 열무, 시커리 이런 종자들은 아주 적어요. 1mm 두께가 1mm 정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적은 종자를 어떻게 파종할 것이냐 문제죠. 그죠? 어떻게 파종할 것이냐가 문제죠. 고민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콩은 종자가 두껍죠. 그죠? 콩은 5mm 정도 되죠. 이 상추종자 같은 경우에는 1mm가 안 되죠. 1mm가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종자는 심을 때 자기 종자 두께의 3배만 심으면 돼요. 3배만 흙을 덮으면 돼요. 그러니까 콩 같은 경우에는 1cm 됐다 이거 두께가. 지름이 1cm다 그러면 5cm까지 덮어야 돼요. 3cm까지 덮어야 돼요. 3cm. 그죠? 그러면 감자는 어떻게 돼요? 감자를 지금 여기서 판매하는 것 같은데 감자 종자를 감자는 한 3cm 정도 되죠. 크기가 지름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감자는 9cm 정도, 10cm까지 들어가도록 심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10cm 이렇게 감자를 여기다 심었다 이거예요. 10cm 깊게 파면 때까지 하게 되면 지금 비가 와서 땅이 젖고 또 이 농장은 땅이 굉장히 좋아요. 살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밑에 파지죠. 밑에 갈자는 부분이 박혀요. 그래서 반드시 감자를 심을 지금 실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감자는 이렇게 심어야 돼요. 이런 볼을 만들어서 심어야 돼요. 북을 만들어서 심어야 돼요. 감자는 어때요? 덩이뿌리예요. 덩이줄기입니다. 감자는. 고구마는 뿌리줄기예요. 뿌리가 고구마는 비대해져서 우리가 먹는 식용줄기가 되고 감자는 줄기가 비대해지는 거예요. 줄기가 커져서 우리가 먹는 식용줄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줄기가 쭉 올라와야 되겠죠. 줄기에서 뿌리가 나왔죠. 이 감자가 열린다고 그랬죠. 이게 깊이 심어야 돼요. 깊이. 최소한 볼을 만들어서 10cm 이상 파서 심어야 되죠. 10cm 이상 파서 심을 때, 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물을 줘야 되겠죠. 물을 줘야 돼요, 감자는. 10cm까지 물이 들어가게 심어놓고 주려고 하면 여러분들 한나절 내내도 안 들어가요. 한나절 내내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파놓고 물을 주게 되면 금방 죽이겠죠. 그리고 나서 물이 빠진 다음에 감자를 자르는 부위가 있어요. 여기서 잘라서 카메라 했을 건데 자르는 부위가 있어요. 자르는 부위가 밑으로 가죠. 땅으로 박히게 자르는 부위가 눈이 있는 부위가 위로 올라오기 위해서 심는 겁니다. 그렇게 씻고 나면 거기서 15일 있다가 여기 싹이 위로 나와요. 그러면 그 줄기가 가만히 올라왔겠죠.
그럼 중간중간에 또 줄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감자가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약 드시면 안 되겠죠. 반드시 감자를 드시면 돼요. 중간에 줄기가 나와서 거기에 비례해집니다. 먹는 식용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0cm. 지치 실 때 물을 주고 심고 덮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미세종자, 상추종자 심는 법을 알려드려요. 상추종자나 무종자 심는 법을 알려드려요. 배추종자도 마찬가지예요. 배추종자는 무종자보다 더 작죠. 그죠? 무종자는 좀 커요. 한 1mm 정도 됩니다. 배추종자는 0.5mm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종자를 심을 때는 여러분들 고민을 해보셨어야 돼요. 물을 주고 만약에 미세종자를 심는다고 하면 심어지겠어요? 안 심어지죠. 떡이 되버리죠. 그죠? 이 흙이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지금 파종하면 달이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오면 다 나있어요. 100% 다 나와요. 지금 굉장히 씨앗 파종하기 좋은 지금 상태입니다. 원래 비가 오고 난 다음에 24시간 있다가 심어야 돼요. 일반적인 토양이에요. 근데 이 토양은 모래가 많이 사시고 좋은 토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2시간만 되도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종자를 심을 때 상추종자나 치커리나 그다음에 열무나 이런 종자를 심치나 이런 종자를 심을 때는 반드시 물을 주면 안 돼요. 이 여기에다가 물을 주면 안 돼요. 물을 주지 말고 그게 종자가 1m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어야 되겠죠. 손가락으로 그어서 줄뿌림을 듬성듬성 한 개씩 넣고 가야 돼요. 많이 파종을 요즘 종자들은 파종하면 거의 95% 이상을 다 가요.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줄을 긋고 한두 알씩 쭉 집어넣어서 가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한 뼘 정도 된다고 했죠. 상추 씨앗, 상추 열무도 이렇게 또 그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덮어야 되겠죠. 보온으로 옆에서 이렇게 덮어야 되겠죠. 보온으로. 이렇게 불구멍이 덮여지게 되면 못 들고 나오겠죠. 종자가 덮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온으로 덮어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살살 이렇게 덮어나가는 이게 이제 한 3mm 내지 5mm 정도 덮이는 거예요. 깊게 이렇게 깊이 파갖고 덮게 되면 어떻게 해요? 2cm 이상 깊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에 가서 와도 안 나와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깊어서 나오는 기간이 길어져요. 물이 빨리 나와서 자라서 성분을 수확을 해야 되는데 나오는 기간이 길어져요. 또 나오는 기간이 길다 보면 연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얇게 저희가 저희 오면은 얇게 실 때 보온으로 덮어야 돼요. 얇게 실 때는 보온으로 덮지 않으면 붉은 흙으로 덮게 되면 걸어 나와 있는 종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햇빛에 말라서 안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루로 물을 줘야 되는 거죠. 파종을 하고 덮고 나서 반드시 이제 그 위에 조루로 물을 줘야 되는 거죠. 순서가 틀리죠. 오종을 실 때하고 지금 할 때하고 또 틀려, 순서가. 그래서 반드시 조루로 물을 줄 때도 종자가 겹기 때문에 조루 뚜껑을 닫아야 되겠죠. 조루 뚜껑을 닫아서 미세하게 샤워기 같은 샤워하는 듯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물을 많이 줬다고 해도 하보세요. 밖에만 젖어 있어요. 속이편이 들어가지 않아요. 아무리 깊어도. 그래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물을 줘야 돼요. 한마디만 하보세요. 물을 주거나 안 들어갔어요. 손가락 한마디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계속 젖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종자가 수분을 먹어서 그것이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심는 건 아주 좋아요. 종자 파종하기. 오늘 심는 거는 자체 내 수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줘도 위에다 조금만 줘도 자라가 잘 돼서 오늘 심는 거는 보세요. 이제 다음 주에 오면 제대로 심었으면 다음 주에 오면 자라가 조금씩 올라와요. 등에 가서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것이 보일 관찰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심는 위치도 중요해요. 심는 위치.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은 이렇게 일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형평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일항이 내려져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내려져 있어요. 이렇게 내려져 있는 게 농장이 굉장히 잘하고
아주 베테랑 농장주입니다. 이 농장주는 제가 봤을 때 토양 관리 잘 됐고 이 이랑 만드는 방향도 좋아요. 이랑 만드는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작물들은 자랄 때 실험이 우선 설명해야 되겠죠. 두 번째, 우리가 광합성을 해야 돼요. 하늘나라는 녹색식물은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돼요.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돼요. CO2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이 있어야 돼요. 물. 광합성의 요건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힘이 있어요. 그걸로 해서 작물이 광합성을 해서 엽질하기 증가해요. 생산량이 증가하는데 해가 이쪽에서 서쪽으로 지나가죠. 그러면 동쪽에 있어서 서쪽으로 지나가면 해가 많이 비치는 쪽으로 방향을 해서 만들어요. 일하고 여기는 자만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하루 중에서 계속 햇빛이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여기 보면 또 심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작물에 키가 큰 작물이 있고 키가 작은 작물이 있어요. 키가 큰 작물은 어떤 쪽으로 가야 되겠지? 서쪽으로 가야 되겠죠. 서쪽으로. 동쪽에 있다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에 해면서 그늘이 돼서 뒤에 있는 키 작은 작물들이 튀어서 잘 자라지 않아요. 그러겠죠? 그런 경우에는 앞쪽에다가 키가 작은 작물, 뒷쪽에다가 키가 큰 작물 이런 걸 재배해요. 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작물을 심을 때 지금 확실하게 뭘 심을 건가 계획을 세웠어야 돼요. 세우지 않고 심게 되면 1년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 5월달에 와서 고추를 심는다고 전체 가져다 고추를 심으면 1년 내에 고추만 생산해서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겠죠? 고추는 1년 재배가 되는 작물이에요. 1년 자라는 작물이에요. 그렇지만 상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엽채로는 길어야 한 40일 이렇게 가요. 그러면 지금 안 먹고 다음 달에 먹어도 되죠. 그게 된단 말이에요. 대신 감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감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 감자를 많이 지금 서로 판매를 하는데 왜 감자를 판매하냐면 감자는 재배 기간이 짧아요. 그죠? 3월달 지금 심으면 하지 6월 22일이 하지죠. 하지 이전에 수확이 돼요. 감자는. 그러고 나면 그 이후에 수확하고 나서 그 자리에다가 다른 걸 심으면 돼요. 감자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채를 심었다는 거예요. 뭐 가지나 이런 것들을 심어놓으면 작물 재배 기간이 길어요. 가채리는. 가채가 뭐예요? 뭐 오이, 가지, 호박 이런 것들이 토마토 이런 것들이 가채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5월달에 심는다고 그랬죠. 날씨가 좀 온도가 올라가야 심는데 5월달에 심어서 재배해서 먹게 되면 드시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다음에 그거를 심을 때는 하체를 다시 심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며칠을 심을 공간이 없어져요. 그다음에 가을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고추를 많이 심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추는 여러분들이 청양고추 정도만 심다고 생각하면 되고 한 5번 뒤에 심으면 돼요. 고추 같은 경우는. 그거만 심어도 1년 내내 청양고추를 드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고추를 많이 심으면 안 돼요. 이 적은 면적에서 고추만 심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늘에서 여러분들은 이 면적이면 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무하고 배추를 심어서 김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을에 심는 거 아니에요? 초가을에 심는 거예요. 무하고 배추는. 그것을 반드시 심는다고 생각하고 작물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작물을 생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 면적이면 여러분들 사인 과정에 틀림없이 김장, 배추하고 무는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면적이면.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고추를 심으실 분들은 구이랑만 만들면 돼요. 이렇게 구이랑만 만들어놓으면 지금 만들어야 돼요. 지금 만들어놓고 나중에 와서 심어야 돼요. 지금 만들어놓으면 이 속에 들어있는 그 기료나 이런 것들이 분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열이 올라가요. 충분히 올라가요. 지열이 올라가는 후에 심어야 돼요. 그때 와가지고 만들어서 심게 되면 좀 늦어져요. 차기 늦어진다는
미리 만들어 놓고 이게 완전히 형태가 갖춰진 다음에 지열에 올라와서 미생물들이 활동이 활발한 상태에서 구멍을 뚫고 물을 주고 심으면 되겠죠. 그러면 활착이 찰져서 다른 옆 가족보다 빨리 사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가을에 반드시 김장무 배추를 심을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작품쟁이를 만들어주는 그리고 다시 한번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 농골이 끝나고 쭉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할 거예요. 하고 또 가르쳐 드릴 건데 지금 이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설계가 결정이 됐어요. 작물을 심는 부분이 양이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작물을 심으면 지금 가려면 5월 하순까지는 수확을 해서 드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5월 하순 이후에 만약에 다른 걸 심을 계획이 있다면 역회로 다시 정부의 역회를 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감자를 심는다. 감자 심으신 분들이 있나요? 감자 심으실 거죠? 감자도 많이 심게 되면 이제 감자 심고 나면 6월 20일 심고 나면 장마가 와요. 수확하고 나면 그죠? 6월 22일 수확하고 나면 장마가 와요. 아무것도 못 심는 여기에서 채소를 장마철에 채소는 안 돼요. 그러면 6월 하순경부터 장마가 와요. 그래서 장마 한 달 왔다 갔는데 장마철에는 노지에 엽채리는 절대 안 돼. 다 죽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 다른 잡채계로 키워야 돼요. 그러나 화채리는 돼요.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에도 되죠. 그죠? 문제는 이제 병이 많이 오죠. 병은 숙소가 많은 장마철에 오고 그다음 해충은 어떻겠어요? 해충은 언제 쓰죠? 이제 여러분들 지금 쉽죠? 씻고 나면 벌레들이 막 달려들어요. 그죠? 벌레들이 다 달려들죠. 건조하니까 숙소가 없고 건조하니까 해충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또 가을에 또 건조할 때 발생이 돼요. 그래서 여름에는 병이 많이 발생해요. 이제 병해충 방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병해충? 여기는 지금 친환경 목표가 아닌가요? 친환경 농사를 짓는 거예요. 친환경. 필요하고 화학적인 필요하고 유기 농약을 하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병이 나빴다. 그러면 방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 방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따가 이 자료를 녹화할 텐데 나눠드릴 텐데요. 병해충 방제도 우리가 화학적인 그런 농약을 쓰지 않고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자료에 이제 그 일일이 설명을 드리다 보면 시간이 한 시간 또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병을 방지할 수 있는 거 난황류가 있어요. 난황류라는 게 있어요. 난황류 만드는 방법이 여기 있는데 계란 노른자하고 식용유하고 섞어요. 섞어서 물에 타서 도루로 뿌려주면 식물체에다가 작물에다 뿌려주게 되면 병이 안 생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해충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해충 방지하는 방법은 여기서 판매를 할지 모르지만 농약사에 가면 DC제라고 친환경 농약이라고 있어요. DC제라고 있어요. 이걸 사다가 도루에 타서 주게 되는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여기 뭐 민달팽이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하우스 아니니까 그런데 가끔가다 달팽이인데 껍질이 달팽이 껍질이 없는 벌레가 막 뛰어다니면서 이 상추를 가져가봐요. 이 민달팽이라는 그 민달팽이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자리에 일반적인 컵에다가 맥주를 막걸리를 넣고 거기다가 전날 이렇게 되면 민달팽이가 들어와서 위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담배가루를 섞어서 넣으면 그 니코틴 성분 때문에 민달팽이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민달팽이를 잡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 소주를 가지고 맥주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작물을 건강하게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려면 화학적인 질소량이 많기 때문에 작물이 연약하게 가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유기질 대비를 지금 살포한 것 같아요. 유기질을 줬기 때문에 이런 걸 주게 되면 병이 건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좀 덜 걸리고 해충도 덜 걸려요. 그런데 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와서 보세요. 이 병원에 가서 안 보면